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20살이 넘어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생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여자 둘이 평생 지내려면 월급이나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시골에 땅을 조금 사두었어요. 나중에 엄마의 노후를 생각해서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도 로망도 없이 몇 년을 지내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저희 가족을 잘 이해해주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 둘만 지내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결국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는 저에게 이것저것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는데 대부분 그 끝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투자를 해보시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말끝마다 제 재산을 물어봐요. 누가 보면 제가 무슨 100억대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불쾌한 티를 냈더니 그 이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는데 동서랑 시어머니가 먼저 김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머님, 이번에 형님네 차 바꾼 거 보셨어요? 응? 차를 바꿔? 네네, 검은색 큰 차로 바뀌었더라고요. 부동산이 돈이 잘 벌리긴 하나 봐요. 걔는 왜 좋은 건 혼자 다 한다니? 같이 좀 잘 살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하나 보네. 뒤에서 제 욕을 신나게들 하고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크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더니 흠칫하며 어서 오라고 말은 하는데 그날부터 안 입곱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명절에 선물을 들고 찾아가도 사부인 선설문도 이거니?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고요. 당연히 같은 걸로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 말을 못 믿으시고는 꼭 몇 번이나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게 얼마나 미운지 아마 본인은 모르시나 봐요. 처음에는 제가 뭐라도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대놓고 동서랑 비교를 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둘째는 말 안 해도 척척인데 어떻게 첫째 너는 늘 그 모양이니? 그래서 집에서 밥은 해 먹니? 둘째야, 넌 좀 쉬어. 늦게 온 첫째가 다 하겠지. 이런 식으로요. 제가 웬만하면 신랑 없이 시댁에 잘 가지 않는데 저런 게 많으니 더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도시에서 생활이 어렵다 하여 시골에 땅을 사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땅값이 제법 오르긴 했지만 어차피 투자용으로 산 게 아니고 살려고 산 거라 저희 가족에게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도 했고 특히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가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생활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댁은 또 배가 아픈지 말을 하더라고요. 얘, 사부인 그 재개발 단지로 이사 가는 거 맞니?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너는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 말도 해주고 해야지. 그걸 꼭 너네 집에만 말하니? 아, 이건 투자로 산 게 아니라 원래 엄마 노후에 사실 곳으로 사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지. 거기가 재개발되고 땅값 오를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누가 보면 제가 벼락부자나 되는 줄 알겠네요. 거기 집값 지금 얼마야? 그거 왜요? 나도 거기서 살아야겠구나. 네? 거기가 땅값이 잘 오르니까 네가 그걸 팔지도 않고 더 보려는 거 아니야. 뒤에서 욕은 욕대로 하더니 이제 와서 저희 엄마의 집으로 따라간다고 하더니 며칠 뒤부터는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아들이랑 결혼을 했으면 효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개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로 신랑이랑 몇 번이나 싸웠지만
신랑도 본인 어머니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은 하지만 컨트롤이 안 돼서 결국에는 차단을 하게 되었어요. 전화를 차단했더니 저희 엄마네 집에 찾아갔더라고요. 사부인이 사는 그 동네 저도 좀 갑시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동네가 돈이 2배가 뛴다는데 저희도 같이 좀 잘 삽시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죽은 우리 박간영만 동네라서. 전화를 받고 간 저는 시어머님을 떼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말 미쳐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엔 확실히 이사를 간다고 하니 그게 탐이 났나 봅니다. 저는 엄마의 이사를 도왔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님도 저희 엄마의 집 근처 빌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빌라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기 쉬우니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렸는데도 근처가 재개발을 하니 같이 할 것 같다면서 기어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오래되고 낡은 빌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어진 지 8년 정도라 그리 오래된 편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집테크를 해보겠다며 이사를 간 시댁은 곧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아무리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참 소문만 무성하고 거품이 끼어있을 때라 언제 그 계획이 취소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가던 집값이 최근 엄청 내리게 되었는데 그게 제 탓인 것 마냥 시댁에서 저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지 애미만 챙긴다고. 저도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님을 밀쳐냈습니다. 아, 정말 왜 이러세요? 누가 돈 훔쳐갔어요? 아, 왜 저한테 난리예요? 네가 여기 땅값 오를 거라며. 제가 언제요? 원래 처음부터 저희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엄마가 살려고 산 땅이고요. 집이에요. 제가 여기 땅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디서 오르니 말을 하는데 따박따박 대들어. 그렇게 머리채를 잡으셨고 저도 같이 부둥켜서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시어머님이 들어오시고 나서야 저희는 떨어지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대출을 하고 돈을 빌려서 이사를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왜 기어이 이사를 와서 이 사단을 만드는지 시아버님 또 이렇게 된 거 저한테 빚 갚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부동산 몇 개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돈 함부로 쓸 만큼 많지 않고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사둔 땅들이라 지금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중히 그럴 만한 여유자금이 없다고 말을 했고 기어이 신랑까지 불러서는 저에게 재산이 없는 게 맞냐며 따져 물었어요. 신랑도 본인 집에 빚까지 생겼다고 생각하니 막막한지 저에게 돈이 없냐고 추궁을 했고 계속 없다고 했더니 시부모님 뭐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네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해보면 알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빚 갚겠다고 자식 새끼 이혼시키는 꼬라지를 보고 시댁이랑 연을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신랑도 그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혹시 있으면 우리 집 빚 좀 같이 갚자. 아, 진짜 정이 다 떨어졌고 저를 무슨 은행 ATM기 취급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들어와서 땅을 사고 여기저기 투자를 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제 명의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니 엄마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건 엄마의 노후 혹은 다른 가족들이 아플 때를 생각해서 보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시부모에게 등이 떠밀려 이혼을 했고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뭐 별것 없었으니 저는 손해본 게 없었지만 신랑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혼남이 되었고 그렇다고 집에 빚을 갚을 만큼 효도스러운 이득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요. 저는 회사를 정리하고 엄마가 있는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댁과 같은 동네라서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마주칠 일이 많더군요.
시댁은 그 낡은 빌라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뒤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면 아주 통쾌해요. 듣자 하니 시댁은 빚 갚느라 차도 팔았는데 집은 정리를 하려고 하니 땅값이 더 내려버려서 파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뒤면 다시 개발 예정이라고 소문이 듣기는 했는데 시댁이 그때까지 그 집을 안 팔고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